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레이싱 드론 입문의 정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이싱 드론의 구조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싱 드론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레이싱 드론이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레이싱 드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심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최고점을 찍고 요즘은 한풀 꺾여서 일정한 관심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취미로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고 2015년 8월에 레이싱 드론으로 전향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레이싱 드론의 모습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필요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 키트를 구매해서 조립을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여름휴가 7일 내내 이놈을 조립했었고 내가 만든 첫 레이싱 드론이 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종기부터 시작해서 FPV용 모니터까지 전체 31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이후로 4년 동안 레이싱 드론 부품 제조사도 많아졌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들의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레이싱 드론 시장이 꽤 커지면서 여러 업체가 경쟁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비행 연습 중에 약 30m 높이에서 RC 신호가 끊기면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굳이 이 고인이 된 레이싱 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5년 이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각 부품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도 같이 알려드림으로써 레이싱 드론 진화의 방향을 알려드리고 자연스럽게 이 취미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총 10개의 강좌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강을 마쳤고 이번 시간부터는 레이싱 드론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되는 모터의 개수에 따라 바이콥터, 트라이콥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타콥터로 구분됩니다. 바이콥터의 특별한 형태가 바로 헬리콥터가 되겠습니다. 헥사와 옥타콥터의 경우는 비행의 안정성과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이 커서 주로 영상 촬영, 물품 배송, 농약 살포 등등에 쓰이고 있고 레이싱 드론은 트라이콥터와 쿼드콥터를 사용합니다. 트라이콥터는 레이싱 드론 초창기에 꽤 많이 보이다가 2017년 이후로는 거의 쿼드콥터를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라이콥터의 경우는 꼬리에 있는 모터의 각도를 좌우로 기울여주는 서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와 보수가 좀 더 번거롭고 비행 성능이 쿼드보다 다소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쿼드콥터도 프레임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H형, X형, 트루 X형, 스트레치드 X형, 그리고 플러스형 등이 있습니다. 모터의 중심 축들을 선으로 이어 만들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일 때 특별히 트루 X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치드 X형의 경우 드론 레이싱에 많이 쓰입니다. 앞쪽 두 개의 프로펠러 뒤쪽으로 형성되는 터뷸런스, 그러니까 난기류가 뒤쪽 두 개 프로펠러에 영향을 적게 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난기류가 뒤쪽 프로펠러로 들어가게 되면 드론의 후미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데 정확한 턴이 필요한 드론 레이싱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의 소재는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글래스 파이버를 사용하는 프레임도 있는데 카본 파이버 프레임보다 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카본 파이버 소재인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프레임을 고르실 때 팔의 두께는 4mm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락할 경우 아무리 단단한 카본 파이버라도 약 800에서 1000g 되는 기체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에서 충돌하게 되면 팔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따라서는 팔 부분을 따로 교체할 수 있는 형태도 있으니 전체 프레임을 다시 사지 않고 팔만 구매하여 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의 사이즈는 대각선에 위치한 두 개 모터의 중심 축 간 거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5인치 프로펠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210mm에서 250mm 사이즈의 프레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거의 표준이 된 이유는 이 사이즈부터 고프로 같은 HD캠을 싣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3인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작은 기체에도 고화질 녹화가 가능한 FPV 카메라 겸용 HD캠 모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치 프로펠러 레이싱 드론 이상에서 고화질 녹화가 가능하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치 프롭을 쓰는 프레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수요가 많고 그래서 가장 다양한 디자인의 프레임이 출시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 레이싱 드론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찍은 것입니다. 배터리를 아래에 장착해야 하는 프레임이 있고 위쪽에 장착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기체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쏠리느냐 위쪽으로 쏠리느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행 감각이 약간 달라지는데 초보자의 경우는 등에 배터리를 없는 오른쪽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착륙이 미숙한 초보자의 경우 왼쪽 형태의 프레임을 쓰시면 착륙할 때 쓰러지면서 프로펠러에 손상이 자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임 선정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는데 다 필요 없고 쓸만한 녀석 그냥 찍어달라고 하시면 저는 아마탄의 루스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으로 인해 FPV 카메라가 깨지는 것을 보호해주는 가드가 단단한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 FPV 카메라를 잘 보호해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루스터의 디자인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펄스 RC의 에일리언 프레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무난한 형태이고 5인치 프로 프레임의 교과서 같은 프레임입니다. 이상 두 개의 정품 프레임은 각각 1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에서 비슷한 모양의 저가 프레임을 구매하셔도 성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감이 좀 거칠거나 조립 시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3만원 내외로 떨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구글 이미지에서 레이싱 드론 프레임이나 쿼드콥터 프레임으로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사더라도 프레임은 다른 부품들과 호환성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210에서 240mm로 구매합니다. 소재는 카본 파이버인지 확인합니다. 팔 두께는 4mm 이상인 것을 선택하고요. 모양은 개인 취향대로 선택합니다. 배터리는 등에 없는 형태로 사시는 것이 입문자에게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